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 그 수준이 국가를 다스리거나 정책 결정을 할 만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 정도까지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예. 청와대에서 주로 출근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앉아서 밥 먹고 혼자 드라마 보고 주사 맞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 특별히 세월호 때 우리 대통령이 우리 컨트롤 타워가 설마 아무것도 안 했겠어 이렇게 했는데 안 했다는 게 계속 보여지고 그리고 그 전후에 계속해서 주사를 맞습니다. 성형 주사를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반드시 성형 목적이어야 할까요? 다른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저기 그 얼굴에 주사를 맞았으니까 김용민 얼굴에 PD는요. 네. 그냥 브리핑만 하세요. 네. 다른 거 하니까 좀 안 돼. 얼굴에 주사를 맞았는데 그걸 식욕으로 맞았겠냐 너처럼. 그래서 그 얼굴에 주사를 맞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아서 멍이 생기면 멍을 빼는 주사를 또 맞고 아이고. 그래 계속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거를 보고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물에서 그 갇혀 있는데 그리고 구조를 못해서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머리를 만지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주사 맞고 그다음에 주사를 만져서 멍든 주사를 빼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느냐 맞고. 이런 부분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정말 절망하게 됐죠. 김용민 PD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날 때 어떤 측면이 야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가장 충격받은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일단 그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요. 그 7시간 후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아니 구명 그 조끼를 입고도 그 찾지 못하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완전히 그 3차원의 세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황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전 그때 직감을 했거든요. 이건 뭐 그분이 상황 관리를 하지 못했구나. 예.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구나. 전 개인적으로 그 박지만 씨가 했던 얘기가 무척 그 처음에 암만 형제지간에 의의가 안 좋아도 저 정도일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근에 그 음원 파일 나온 거 봤더니 사실이라면 박지만 씨가 뭐라 그랬냐면 누나는 최태민이나 최순실을 보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최면에 걸린 사람 같다. 그래서 우리가 또 최면 수사를 만나봤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겟어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여러분들? 예, 겟어웨이. 예. 그저 미시시피 사투리예요. 네. 겟어웨이 죄송합니다. 겟어웨이. 네. 거기 보면은 한 번 최면이 걸리면 그 사람 눈빛을 보거나 커피잔 땅땅땅 거리 소리가 나게 되면 바로 최면에 빠지잖아요. 그 영화를 보니까 박지만 씨가 한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얼굴을 보는 순간 최면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어떤 사리분별을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이다라는 뭐 확신을 갖게 됐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그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앉혀놓고 막 한번 야단쳤잖아요. 그분이 30분 이상 뭘 못한다. 창조경제 이야기했다고 그러길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박근혜 이재용 청와대 독대했을 때 이게 청문회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재용 회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창조경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머리로는 창조경제를 30분 이상 이야기할 만한 머리가 못 된다. 실제로 그래요. 그분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5분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의 깊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1시간 동안 말씀하신 게 맞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2015년 7월 15일 날 만나갖고 그 처음 만났다고 하는 두 번째 만날 때 아닌가? 대구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아니 대구에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난 거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 말씀을 하면은 1시간 얘기하시면 그니까 그래서 요게 한 80% 될 거예요. 네. 제가 봤을 그 때. 입의 용도가 비슷하네요. 80%는 그 저에 쓰고. 예. 예. 특별히 정호성이라고 예. 특근 문고리 권력 3인방. 네, 근데 비서관인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몰라서 다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녹음을 했군요.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모신용이 아니에요? 안종범 수석이나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받아줬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다 적자 계속 적고 있잖아요. 그게 적자 생존인데 이렇게 적어놨던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지시사항인지 몰라서 그래서 녹음을 해놓은 그래서 거예요? 녹음했어요. 근데 다시 들어보려고? 네, 다시 듣고 그 지시를 하나씩 예. 이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라. 뭐 어떻게 하냐. 그렇게 최순실한테 물어보라는 그렇게 계속 조언이 아니죠. 녹음 내용의 대부분이 최순실한테 물어봐라. 네. 최 선생님 뭐라고 하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시를 받아요. 최순실한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최순실을 오랫동안 제가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최순실의 지적 능력은요. 돈 많은 아줌마 이렇게 돈 많은 그냥 동네에서 목소리 큰 아주머니세요. 예. 식당 가면 매일 싸우고 어디 가서 맨날 소리 지르고 자리 나쁘다 뭐 여기 안 닦았다고 소리를 마구 지르고 나서 나올 때 팁으로 5만 원 주시고 나와서 발렛 하시는 아저씨한테는 3,000원 가지고 싸우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저희 그분한테 권력을 이임해서 그분이 국가의 국정을 좌지우지하셨어요. 초창기에 이게 국정농단 사태 터졌을 때 이제 주진우 기자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최순실은 강남에 가면 최순실을 아는 사람들이 국정농단했다 그러면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걔가? 네. 신문을 읽거나 어디에 지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이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얘기가 작년에 10월에 막 사건이 터지기 시작할 때 주진우 기자가 직접 라이브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적을 하면서도 의심스러웠던 거죠.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권력 관계가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13년 2월 중순, 2월 17일인가요? 예.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정호성, 최순실, 박근혜 세 사람이 3자 녹음한 녹취가 있어요. 어제 며칠 전에 공개된 거 말고요? 뭐 워낙 공개가 돼 있던 거예요. 재판에서 밝혀지고 거기 보면은 최순실 그러니까 취임식 관련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그때는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공동의 그런 권력적인 관계로서 정호승이한테 뭘 지시를 해, 두 사람이. 이거 좀 알아봐라, 이거 어떠냐.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 관계가 최순실이가 시키는, 그리고 박근혜가 정호성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런 좀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정권 초기에는 최순실도 조금 조심했어요. 정권 초기. 네, 정권 초기 조심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때만 해도 정윤회 씨가 전면에 있었고요. 대신 최순실 씨는 목욕탕에서 매일 싸우는 매일 소리 지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윤회 씨가 처음에는 이 청와대를 박근혜의 청와대를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다 꾸렸어요. 누구를 보내고 수석으로 누구를 보내고 장관을 누구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윤회 씨가 세팅이 끝나는 이후에 정윤회 씨가 아웃되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 권력을 다 틀어쥐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주 기자님, 2014년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세계일보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예, 정윤회 문건. 그거 나오고 저하고 주진우 기자가 만난 게 2015년 1월쯤인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이냐 전문건이 박지만이가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박지만은 이미 아웃됐다. 그럴 때 정윤회 최순실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네, 그럼요. 2007년에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2001, 2년서부터 그 사건이 시작됐어요.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계속 있었는데 이 폭력 사건의 배우로 그 폭력 사건에 돈을 대주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입방아에 오른 사람은 박지만 씨였으나 이 사람 뒤에 최순실과 정윤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셔 궁금한 거. 그때부터. 예, 2001년이나 2002년에 그때는
박근영과 박지만이 한 편이었고, 네. 그다음 박근영, 박지만이 한 편이었고, 박근혜가 다른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2005년, 6년 넘어가면서 박지만이가 박근혜 쪽으로 또 붙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그때는 새누리당 대표, 그렇죠. 나라당 예. 대표였고 정치적 기반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재산이나 뭐 재단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유경재단 싸움하면서 그쪽으로 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 소유로 돼 있었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영남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MBC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이 있는데 원래는 유경재단에서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가 여기서 먹고 살고 예. 나머지는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정치적으로 파워가 세지고 그리고 아하. 그다음에 힘이 세지고 하면서 박지만 씨가 갑자기 박근혜 씨한테 붙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지인가 그것도 주고 그럴 때인가요? 이지는 이지. 그 전에 줬죠. 그 전에. 그 전에 줬고. 줬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 상태였는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박근혜와 박지만이 한 배를 타면서 이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뒤에 그때부터도 계속 알고 있었다? 네, 그때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있었어요. 사실상 이 폭력배들을 지휘하고 뒤에서 그 조종하는 데도 알겠습니다. 정윤회 씨가 있었어요. 여기 안 닦았다고 소리를 마구 지르고 나서 어. 나올 때 팁을 5만 원 주시고 나와서 발렛 하시는 아저씨한테는 3,000원 가지고 싸우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저희 그분한테 권력을 이임해서 그분이 국가의 국정을 좌지우지하셨어요. 초창기에 이게 국정농단 사태 터졌을 때 이제 그 주진우 기자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최순실은 강남에 가면 최순실을 아는 사람들이 국정농단 했다 그러면 믿지를 않았다는 네. 거예요. 걔가? 네. 신문을 읽거나 어디에 지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이 그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얘기가 작년에 10월에 막 사건이 터지기 시작할 때 주진우 기자가 직접 그 라이브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적을 하면서도 의심스러웠던 거죠.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권력 관계가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13년 2월 중순, 2월 17일인가요? 예.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정호성, 최순실, 박근혜 세 사람이 3자 녹음한 녹취가 있어요. 어제 며칠 전에 공개된 거 말고요? 뭐 워낙 공개가 돼 있던 거예요. 재판에서도 예. 밝혀지고 거기 보면은 최순실 그러니까 취임식 관련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그때는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공동의 그런 권력적인 관계로서 정호승이한테 뭘 지시를 해, 두 사람이. 예. 이거 좀 알아봐라, 이거 어떠냐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 관계가 최순실이가 시키는, 그리고 박근혜가 정호성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런 좀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예, 그런 정권 변화가 있는 것 초기에는 최순실도 조금 조심했어요. 정권 초기. 네, 정권 초기 조심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때만 해도 정윤회 씨가 전면에 있었고요. 대신 최순실 씨는 목욕탕에서 매일 싸우는 매일 예. 소리 지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윤회 씨가 처음에는 이 청와대를 박근혜의 청와대를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다 꾸렸어요. 누구를 보내고 수석으로 누구를 보내고 장관을 누구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윤회 씨가 세팅이 끝나는 이후에 정윤회 씨가 아웃되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 권력을 다 틀어쥐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주 기자님, 2014년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세계일보에서 이런 정윤회 문건. 예, 정윤회 문건. 그거 나오고 저하고 그 주진우 기자가 만난 게 2015년 1월쯤인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그 사실이냐 전문건이 박지만이가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박지만은 이미 아웃됐다. 그럴 때 정윤회 최순실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네, 그럼요. 2007년에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2001, 2년서부터 그 사건이 시작됐어요.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계속 있었는데 이 폭력 사건의 배후로
그 폭력 사건에 돈을 대주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그 입방아에 오른 사람은 박지만 씨였으나 이 사람 뒤에 최순실과 정윤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궁금한 거. 그때부터. 예, 2001년이나 2002년에 그때는 박근영과 박지만이 한 편이었고, 네. 그다음 박근영, 박지만이 한 편이었고, 박근혜가 다른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2005년, 6년 넘어가면서 박지만이가 박근혜 쪽으로 또 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그때는 새누리당 대표, 그렇죠. 한나라당 예. 대표였고 정치적 기반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재산이나 뭐 재단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유경재단 싸움하면서 그쪽으로 붙더라고. 그 찾지 못하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완전히 그 3차원의 세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황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전 그때 직감을 했거든요. 이건 뭐 그분이 상황 관리를 하지 못했구나. 예.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구나. 전 개인적으로 그 박지만 씨가 했던 얘기가 무척 처음에 암만 형제지간에 의의가 안 좋아도 저 정도일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근에 그 음원 파일 나온 거 봤더니 사실이라면 박지만 씨가 뭐라 그랬냐면 누나는 최태민이나 최순실을 보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최면에 걸린 사람 같다. 그래서 우리가 또 최면 수사를 만나봤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겟어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여러분들? 예, 겟어웨이. 예. 그저 미시시피 사투리예요. 네. 겟어웨이 죄송합니다. 겟어웨이. 네. 거기 보면은 한 번 최면이 걸리면 그 사람 눈빛을 보거나 커피잔 땅땅땅 거리 소리가 나게 되면 바로 최면에 빠지잖아요. 그 영화를 보니까 박지만 씨가 한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얼굴을 보는 순간 최면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어떤 사리분별을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이다라는 뭐 확신을 갖게 됐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그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앉혀놓고 막 한번 야단쳤잖아요. 그분이 30분 이상 뭘 못한다. 창조경제 이야기했다고 그러길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박근혜 이재용 청와대 독대했을 때 이게 청문회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재용 회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창조경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머리로는 창조경제를 30분 이상 이야기할 만한 머리가 못 된다. 실제로 그래요. 그분이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5분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의 깊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1시간 동안 말씀하신 게 맞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2015년 7월 15일 날 만나갖고 처음 만났다고 하는 두 번째 만날 때 아닌가? 대구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난 거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 말씀을 하면은 1시간 얘기하시면, 그래서 요게 한 80% 될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그 입의 용도가 비슷하네요. 80%는 저에 쓰고. 예. 예. 특별히 정호성이라고 자기. 예. 특근 문고리 권력 3인방. 네, 근데 비서관인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몰라서 다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녹음을 했군요.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오신용이 아니에요? 안종범 수석이나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받아줬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다 적자 계속 적고 있잖아요. 그게 적자 생존인데 이렇게 적어놨던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지시사항인지 몰라서 그래서 녹음을 해놓은 그래서 거예요? 녹음했어요. 근데 다시 들어보려고? 네, 다시 듣고 그 지시를 하나씩 예. 이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라. 뭐 어떻게 하냐. 그렇게 최순실한테 물어보라는 그렇게 계속 조언이 아니죠. 녹음 내용의 대부분이 최순실한테 물어봐라. 네. 최 선생님 뭐라고 하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시를 받아요. 최순실한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최순실을 오랫동안 제가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최순실의 지적 능력은요. 돈 많은 아줌마 돈 많은 그냥 동네에서 목소리 큰 아주머니세요. 식당 가면 매일 싸우고 어디 가서 맨날 소리 지르고 자리 나쁘다. 박근혜라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 그 수준이 국가를 다스리거나 정책 결정을 할 만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 정도까지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예. 청와대에서 주로 출근을 안 하세요. 안 어. 하시고 그냥 혼자 앉아서 밥 먹고 혼자 드라마 보고 주사 맞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 특별히 세월호 때 우리 대통령이 우리 컨트롤 타워가 설마 아무것도 안 했겠어 이렇게 했는데 안 했다는 게 계속 보여지고 그리고 그 전후에 계속해서 주사를 맞습니다. 성형 주사를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반드시 성형 목적이어야 할까요? 다른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저기 그 얼굴에 주사를 맞았으니까 김용민 얼굴에 PD는요. 네. 그냥 브리핑만 하세요. 네. 다른 거 하니까 좀 안 돼. 얼굴에 주사를 맞았는데 그걸 식욕으로 맞았겠냐 너처럼. 그래서 그 얼굴에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아서 멍이 생기면 멍을 빼는 주사를 또 맞고 아이고. 그래 계속 아.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거를 보고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물에서 갇혀 있는데 그리고 구조를 못해서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머리를 만지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주사 맞고 그다음에 주사를 만져서 멍든 주사를 빼기 위해서 주사를 또 주사를 맞았느냐 맞고. 이런 부분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정말 절망하게 됐죠. 김용민 PD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날 때 어떤 측면이 야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가장 충격받은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일단 그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요. 7시간 후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아니 구명 그 조끼를 입고도